이병철 시장님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땅을 많이 사요. 그걸로 수익을 법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일 전쟁이 터져요. 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땅값이 폭락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어떻게 은행에 돈을 다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다시 빵원. 여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사업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병철 회장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기업 삼성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연 삼성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법한 자본력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은 천재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삼성의 창업가인 이병철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의 완전 초창기의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4남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넷째,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지주, 그러니까 땅을 소작농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이 소작농들이 한 해의 벼를 수확을 해서 쌀을 이렇게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쌀가마니를 이렇게 이자로 받는 그런 지주셨습니다.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 진주하고 의령에서는 대지주다라고 해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훈장님이셨습니다. 서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천재고 그거는 아니었었고, 한 4학년 때쯤 돼가지고 어머니의 고향인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 가가지고 4학년부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경상도에서 왔으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적응을 하고 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수학을 하게 되는데 1년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몸이 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향인 의령에 다시 가가지고 요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쉬니까 몸이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내적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다, 뭐 내가 이런 걸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뭐에 빠지게 됐냐? 바로 골패라고 하는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일이 하나가 있었대요.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도박을 하고 늦은 밤에 이렇게 집에 다시 왔는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 3명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그럼 뭘 해야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아버지, 땅을 지니고 있는 대지주였잖아요. 쌀 300석을 줍니다. 장사 한번 해봐. 이걸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본금이 그 쌀 300석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막 많은 돈까지는 아니었었던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경상남도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잘 알고 있고 주변에 마산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쌀이 이렇게 마산으로 와서 마산에서 도정이라고 하죠. 쌀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걸 좀 이렇게 없애는 작업들, 도정 작업을 마산에서 한 다음에 이 도정한 쌀을 다시 일본 같은 데에다가 반출,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형태의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정 공장, 그때 당시는 정미소라고 하는 거였는데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를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정미소를 차리기에는 이 300석의 쌀 가마니로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됩니다. 2명의 친구들을 더 끌어모아요. 그래서 총 3명이 이 정미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장사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까먹은 돈이 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때 안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적자에서 흑자로 변환을 시킬 수 있었던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분업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뭐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직원한테는 쌀 무게만 재 라고 하고, 또 어떤 직원한테는 자 너는 총무 회계만 해, 그리고 또 어떤 직원한테는 쌀을 포장해가지고 수출하는 것만 관리해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분업이 따로따로 하게 되니
뭐가 좋냐? 일단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퀄리티도 높아지게 돼요. 효율성이 개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쌀은 됐어. 근데 이 쌀을 보낼 때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송수단이 그때는 또 많이 없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이 마산 지역에 운송업을 또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트럭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 그 트럭을 한 20대를 사가지고 운송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정미소 잘 돼, 운송업 잘 돼, 이렇게 현금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도니까 뭘 했겠어요?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뭘 했을까요? 이병철 회장님은 부동산이랑 연이 꽤 깊은 사람이에요. 일단 아버지가 대지주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또 뭐야? 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이에요. 이병철 회장님은 이 땅의 시세, 이 쌀의 시세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땅을 많이 사요. 그걸로 수익을 법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병철 회장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교만한 자는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 3번의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3번의 해가 되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십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일 전쟁이 터져요. 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땅값이 폭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을 살 때 그냥 현금으로만 사나요? 모든 사람들은 현금으로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행에게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님도 자기가 또 하던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대출도 잘 나왔어요.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대출도 전쟁이 났기 때문에 다 막아버리고 금리는 또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자를 갚을 길도 없고 대출금도 빨리 회수를 하라고 은행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땅값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 팔아야 돼. 이거 지금 대출금 빨리 갚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땅을 다 팝니다. 사업을 또 다 팔아버려요. 그렇게 겨우겨우 어떻게 은행에 돈을 다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다 집방원. 여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사업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병철 회장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대지주인 아버지께서 내가 너한테 다시 쌀 300석 빌려줄게 하고서는 또 자본금으로 쓸 쌀 300석을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내가 좀 견문을 넓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중국을 가게 돼요. 무역하는 그런 업체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건어물, 청과류 이런 게 좀 잘 팔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무역업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통이 요지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 무역업을 하기 괜찮은 도시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구를 꼽은 겁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회라고 하는 거를 열고서는 이제 무역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삼성의 모태가 되는 바로 삼성의 시초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사람이 역량만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도 운, 그러니까 시기를 잘 타야 되는데 이 시기는 둔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자기 역량을 갈고 닦아야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삼성이라는 이 기업 정말 대단하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창업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도 너무 잘했죠. 잘 된 날도 있고 안 된 날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완전 시초, 우리와 같은 시초를 보았을 때 우리와 정말 너무나도 다른 동떨어진 진짜 딴 나라, 별나라 세상이었는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그럼 마냥 잘 되기만 했냐? 그것도 아니었다. 안 되는 날도 있었다. 자기가 정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할 수 있었냐? 아니다. 동업으로 또 시작을 하였다. 우리가 잘 된 날이 있을 수 있고 안 된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역량을 갈고 닦고 또 큰 꿈을 꾸고 그거를 향해서 정진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삼성과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할 예정이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